1845년 7월 4일 한 남자가 스스로를 문명으로부터 추방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 그는 이곳 월덴 호숫가에 자신의 손으로 오두막을 짓고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살고 싶어서 숲으로 들어갔다. 삶의 본질적인 사실들만을 마주하고 싶었으며 삶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모두가 더 빠르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 질주하던 시대. 소로는 왜 홀로 숲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그 답의 실마리를 책상 위가 아닌 그의 두 발에서 찾아보려 합니다. 월든이라는 위대한 사상의 집은 사실 걷기라는 일상의 실천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멈춰있는 자의 기록이 아니라 쉬지 않고 걸었던 한 철학자의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월덴 숲이 아닌 매사추세츠주 콩코드 마을입니다. 이곳은 19세기 미국 초월주의 사상이 꽃피운 지적 심장부였습니다. 하버드를 졸업한 청년 소로는 당대의 위대한 사상가 랄프 waldo 에머슨과 교류하며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져들었습니다. 소로는 당시 미국 사회가 조용한 절망 속에 빠져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성공하는 데 평생을 바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잃어버렸다고 본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에 얽매여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시간을 모두 저당 잡힌 노예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소로는 생계를 위해 교사, 측량사, 연필 공장 직원 등 여러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직업도 그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길 위에서 그는 끊임없이 불화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었던 시간, 사회의 의무와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었던 시간은 바로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로에게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나 여가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에 대한 저항이자 자신의 정신을 해방시키는 신성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산책자라 칭했습니다. 그가 해석한 산책자의 어원은 중세시대 성지를 향해 정처 없이 떠돌던 순례자였습니다. 즉, 산책자는 목적지에 얽매이지 않고 걷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자유로운 영혼의 순례자인 셈입니다. 그의 에세이 걷기는 이러한 철학을 담은 소리 없는 선언문이었습니다. 소로가 에세이에서 하루에 최소 4시간은 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사회의 의무, 돈벌이, 인간관계 등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신과 자연과 마주해야 한다는 선언입니다. 걷는 행위를 통해 그는 월덴에서 펼쳐낼 사상의 기초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월덴의 오두막은 갑자기 지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간 콩코드의 들판과 숲을 걸으며 축적한 사색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마치 어떤 운명에 의해 성스러운 십자군처럼 걸어야만 한다고 느낀다. 나의 원정은 서쪽을 향한다. 그 방향으로 나는 나아간다. 그곳은 미래이며 진보와 모험의 땅이다. 그가 향한 서쪽은 방향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명과 역사를 등지고 미개척지, 즉 야생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그의 정신적 지향점이었습니다. 월덴 호수는 그가 서쪽으로 내디딘 가장 구체적이고 상징적인 첫걸음이었습니다. 1845년 그는 에머슨 소유의 땅에 직접 오두막을 짓고 입주했습니다. 그가 집을 짓는 데 쓴 비용은 고작 $28 12.5센트였습니다.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불필요한 모든 것을 덜어내고 삶의 본질만 남기려는 거대한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은 오두막에만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두막은 그의 탐험을 위한 완벽한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그의 진짜 삶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월덴을 읽다 보면 소로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오두막에 앉아 관념적인 사색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숲을 탐사하고 동물들의 흔적을 쫓고 호수의 깊이를 재고 콩코드 마을까지 걸어가 사람들과 교류했죠. 그의 모든 관찰과 깨달음, 책을 관통하는 생생한 묘사들은 대부분 걷는 행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월덴은 소로가 발로 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일상은 걷기와 관찰로 채워졌습니다. 그의 눈의 자연은 그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인간 사회의 축소판이자 생명의 법칙이 가장 순수하게 드러나는 거대한 무대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두막 앞에서 벌어진 붉은 개미와 검은 개미 군단의 치열한 전투를 몇 시간이고 지켜보며 인간의 전쟁과 다르지 않은 비장함과 잔혹함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그 전투를 지켜보는 동안 마치 인간들의 전쟁을 보는 듯한 흥분을 느꼈다. 나는 어느 편이 이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처럼 결사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호수에서 아비새와 숨바꼭질을 하며 동물의 지혜와 인간의 한계를 느꼈고 겨울 호수 얼음 밑으로 보이는 투명한 기포들을 관찰하며 자연의 신비에 경탄했습니다. 그는 걸으며 자연의 가장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관찰했고 그 속에서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대한 은유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글은 책상에서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흙길 위에서 그의 발걸음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경험의 중심에는 서로 철학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야생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는 문명에 의해 길들여지고 다듬어진 것을 경계했습니다. 생명력과 창조력의 원천은 바로 이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성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야생성 속에 모든 것이 있다. 월덴과 걷기는 야생성을 향한 두 가지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월덴은 야생성 안으로 직접 들어가 살아보는 실천의 기록인 반면에 걷기는 문명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매일의 걷기를 통해 어떻게 야생성을 찾아 나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안내서인 셈이죠. 월덴의 숲은 그가 자신의 내면의 야생성을 직접 마주하는 공간이었고 숲 밖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문명 속에서 야생성을 잃지 않으려는 투쟁이었습니다. 두 작품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의 야생성에 대한 추구는 자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하며 세금 납부를 거부했던 그의 행동은 야생성에서 출발한 시민 불복종의 시작이었습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문명의 폭력성에 맞서 개인의 양심이라는 내면의 야생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의 가장 강력한 실천이었습니다. 월든 숲에서의 삶은 그에게 이러한 저항을 할 수 있는 철학적 단단함을 부여했습니다. 2년 2개월 후 1847년 9월 6일 소로는 월든을 떠났습니다. 그의 실험은 실패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결국 문명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로는 오히려 실험이 성공했기에 떠난다고 말합니다. 나는 숲을 떠났다. 숲에 들어갔을 때만큼이나 타당한 이유에서였다. 나는 살아야 할 또 다른 삶이 몇 개 더 있었기 때문에 숲을 떠난 것인지도 모른다. 한 곳에 너무 오래 웅크리고 앉아 내 길을 닳아 없어지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다. 이 부분이 걷기에 의해 산책자 정신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입니다. 진정한 순례자는 한 성지에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월덴의 삶이 또 다른 습관, 또 다른 틀이 되는 순간 그는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멈추지 않는 걷기였던 셈입니다. 숲을 나오는 그의 발걸음은 후퇴가 아니라 월덴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이라는 더 넓은 길을 걷기 위한 새로운 전진이었습니다. 월덴 이후 소로는 노예제 폐지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강연과 집필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숲에서 나와 세상 속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월든의 경험은 그를 세상과 단절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주었던 것입니다. 소로는 우리 모두에게 월든 호숫가로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의 실험이었을 뿐입니다. 대신 그는 우리에게 걸으라고 말합니다. 집을 나서 현관문 밖의 세상을 향해 걸으라고. 차를 타는 대신 두 발로 걷고 화면을 보는 대신 하늘과 나무와 사람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소로가 걱정했던 조용한 절망의 시대. 170여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절망에서 벗어났을까요?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창에 갇혀 우리를 둘러싼 진짜 세상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끝없는 경쟁과 소유의 압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로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돕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신발끈을 묶고 문을 열고 걷는 것.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던 야생성을 일깨우며 우리 각자의 월든으로 가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그의 두 발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었듯이 말입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혹시 야생의 순례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이야기를 더 알고 싶다면 에세이 걷기의 철학을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해밀룰이었습니다.